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합격 맛집, 대박 기원 맛집 소문이 전국 곳곳에 퍼져서 이런 문자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 1673님, JB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 수능 대박 기원 헌혈하고 왔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일을 해야 운도 따르고 좋은 일이 올 수 있는 거니까요. 수험생 여러분 남은 일주일 관리 잘 하셔서 모두 수능 대박 나세요. JB도 응원 부탁해요. 헌혈을 하고 오셨다고요? 네, 수능 대박 기원 헌혈하셨대요. 네, 이렇게까지 정성이니까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응원이 필요한 분 또 계십니다. 배시시 남매님, 몇 달 동안 학교 수업 전에 달리기 연습을 한 초등학생 아들이 내일 육상대회에 나갑니다. 다치지 않고 연습한 대로 잘 뛰고 오길 JB가 응원해 주세요. 이름은 시훈이에요. 시훈아, 꾸준히 연습한 노력한 모습만으로도 이미 멋져라고 배시신 남매님은 올려주셨는데 JB도 한마디 해주시죠. 이건 제가 한마디 할 게 아니라요. 그냥 달려라 하니 한번 틀어주세요. 어머, 요즘 초등학생이 그걸 알까요? 하여간 달려라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틀어주세요. 불러주세요, JB. 자, 넘어가고요. 네, 이며진 님도 응원 부탁하셨습니다. 아들이 셋인데 첫째가 해병대 입대해서 238일 만에 첫 휴가 나왔습니다. 이거 맞아요? 238일 만에 첫 휴가를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맞겠죠.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네. 건강히 잘 보내다 복귀하라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들 이름은 이민준입니다. 귀신도 잡는데 뭘 걱정을 하십니까 도대체. 네, 잘 지냈겠지요. 네. 네, 요런 코너 하나 만들어도 좋겠네요. JB의 응원 타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와중에 JJ님 뜨끈하게 배추국 끓여 먹고 시선 집중 대기합니다. 따끈한 소식 주세요라고 주문하셨는데 첫 번째 소식 어떤 건가요? 배추국, 예, 된장 풀어서 좋겠네요. 네, 자, 첫 소식 갑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7월 15일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 법당에서 휴대전화를 한 대 입수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했던 전화기인데 전화기 사용자가 누구의 전화기냐? 김건희 씨의 전화기였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 전화기가 왜 건진법사 법당에 가 있느냐? 이게 일단 궁금한데 그건 둘째고요. 네. 포렌식을 해봤더니 의문의 남성 A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백 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무자본 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연루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 수사도 받았던 인물인데 이 건으로 기소는 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눈길을 끄는 게 특검이 지금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이 사람을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해 준 장본인으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라고 하면서 전성배 씨를 소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 특검이 확인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더 눈길을 끄는 건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 사람과 김건희 씨가 주식거래 관련 관계를 넘어서서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라고 합니다.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게. 아무튼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 이모 씨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이지만 김건희 씨의 투자 관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중요한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보도한 SBS가 추가로 또 보도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전해드린 그 사람인데 경찰이 술을 마신 경위를 물어보니까 가까운 지인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를 받아왔는데 최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걸 축하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불기소 처분받은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 씨였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뉴스를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관계도 궁금하고 그 핸드폰이 왜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압수수색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 궁금한 건 2013년에 지금 김건희 씨한테 건진법사를 소개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멘트가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라면서 소개를 해줬다는 건데 2013년에 김건희 씨는 왜 거의 로비스트인 사람이 필요했나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는 명태균 씨에 주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명태균 씨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라고 시선 이동을 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건진법사였습니다. 그런데 건진법사보다 더 원조의 인물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김건희 씨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도대체 어떤 일까지 했느냐? 이거는 지금 전혀 보도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수백 건의 메시지가 전부 다 개인적 안부 인사하는 메시지는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연루됐고 그 어떤 일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가. 특검이 이걸 지금 밝혀야 되는데 이 핸드폰을 입수한 게 7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수사가 진척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무튼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사실이 이번에 공개됐다. 일단은 이렇게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태백 님이 따뜻한 소식을 달라 그랬더니 따뜻한 소식이 아니고 열받는 소식이네요. 라고 해주셨고 미미님은 자기 핸드폰을 왜 건진에게 준 거죠? 본인이 버리면 될 텐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 안 되는 게 어디 한두 가지여야죠. 네. 네, 특검이 더 수사에 진전이 있을지 계속되는 보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어제 앙규백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 핵추진 잠수함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합의한 걸 역사적 딜, 그러니까 역사적 거래라고 평가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방부 외에 다른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자, 그 다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의 자국 방어와 함께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에서 최상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지금 언론마다 번역 표현이 약간씩 다른데요.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번역한 언론도 있고 미국과의 연합방어라고 번역한 언론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목할 것은 한국의 자국 방어와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나눠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헤그세스 장관이 설정하고 있는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이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혹시 그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한 다음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위해서도 써야 된다라는 뜻을 깔고 지금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대중국 견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이야기는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엊그제 했다라는 이야기, 중국을 설득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줄 치고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잠시 후 조용근 장군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서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꺼져라, 범죄자 왔다 같은 험한 말까지 튀어나왔는데 마이크를 잡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의 충견 조은석 특검이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특검은 추 대표에 대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짜맞춘 답정너식 영장을 쳤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정치 보복 수사이고 영장인 것입니다. 네, 이제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짚을 점은요? 보이콧의 명분인데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자 여기엔 두 가지 고려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려냐 이걸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른바 쌤쌤 전략입니다. 민주당도 3년 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명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 수사였었습니다. 3년 전 민주당 모두를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너희도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피 전략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에이펙 성과를 강조할 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에이펙 성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호의적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민심을 고려를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모두 잡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수를 칠 수도 그렇다고 야유를 보낼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무엇이냐?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보이콧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작은 마야님 등 많은 분들이 민생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라고 좀 묻는 댓글 올려주셨고요. 죽봉님은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정당 해산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관전평 보내주셨네요.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본인은 회피가 아니라 정면 돌파 전략을 쓰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영장 청구를 했는데 자 영장 청구 내용이 어제 좀 그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 그래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는 잠시 후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자세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는 게 재판중지법 한 명의 권력자를 위해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예. 저는 이 민주당이 과연 만약에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서 재판 재개됐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도 선포하면 예. 과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거 막으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네, 계엄령을 입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자가 거듭해서 계엄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이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재판이 재개됐다? 그러면 그냥 우린 사법부의 재판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나올까요? 저는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면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도 충분히 대비하고 생각해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계엄령 선포할 거다라는 예측의 옳고 그름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고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엔 예측 대상에 대한 정서가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정서를 갖고 보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창,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들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했다라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폭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제가 거기 네. 나오는 당사자로서 제 소회를 밝히는 게 지금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참담하다는 마음 정도를 말씀드리죠. 네, 자신의 SNS에 올렸던 첫 반응 참담하다 이 정도만 언급을 한 건데 이 반응에 주목한 이유는 뭡니까? 사전 예측보다 사후 평가가 더 쉬운 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사전 예측은 단호하게 하면서 사후 평가는 피해갔습니다. 왜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
대통령 선포 예측에 담긴 정서가 적대감이라고 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 평가 회피에 담긴 정서는 도대체 뭘까요? 경계심입니까? 윤 어게인 세력의 반발에 대한 경계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미련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국민이 과연 그런 정서에 공감할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갈장량 조조님이 아니 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하죠? 지금 국회 가반이 넘는데요. 휴. 라고 보내주셨고 8672님은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5696님 재판 중지법에 대한 비판은 문제가 없지만 그것에 대고 계엄령을 운운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맞나요? 오히려 정치적 갈등만 키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한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잡아와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했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 폭로에 대해서 친구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 많이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어제 논란이 됐어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거죠? 30대 김영훈 씨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IQ가 276으로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276.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런 김 씨가 지난달 30일 X, 그러니까 옛날에 트위터죠. 여기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저는 기독교인이고 세계 최고 IQ 보유자로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다고 밝힙니다. 성경적 진리를 억압하고 선조들이 지켜내려 쌓아온 자유를 배반하는 친북 좌파 정부가 지배하는 한국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부는 애국자를 처벌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찬양한다. 저는 악에 굴복하지 않겠다. 신앙이 박해받지 않고 미국에 피난처를 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김 씨는 이 영상을 다음 날 다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 기분 때문에 올렸던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이제 시작이다님은 그냥 냅두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가겠다면 가시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건 김 씨의 자유입니다. 또 미국이 망명을 받아들일지 말지 이건 미국의 자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번 IQ 검사한 적이 있는데 오, 몇인지 궁금하네요. 네, 수치는 국가 기밀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갑자기 IQ가 나와서 국가 궁금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하니까 IQ가 뭐지 해서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오. 직역을 하면 지능 지수거든요. 그럼 지능이 뭘까를 찾아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새로운 대상이나 상황에 부딪혀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적응 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의 능력이다. 이게 지능이고 이 능력에 수치화한 게 지능 지수 IQ다. 자, 상식을 다시 한번 공부했다. 덕분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능 저도 궁금해서 국어사전 찾아봤거든요. 3가지의 의미가 나오는데 지금 JB가 얘기해 주신 게 이제 3번에 들어있는 거고 2번은 이렇더라고요. 지혜와 재능을 통틀어 이루는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